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익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로 높은 컨빅션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이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종목인데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기업 외에도 테슬라와 같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가 언급드리는 기준은 기업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올라버려서 고평가인 기업들이 아니라 오늘날 기준에서 저평가이며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괜찮은 미래 전망과 혹시나의 리스크에 대비해서 배당까지 두둑한 종목으로 장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비록 에너지 트랜스퍼는 제 기준에서 약 17% 정도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이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기업의 비중을 키워서 투자하는지 제 리서치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꾸준히 그리고 원활하게 리서치 공유를 드리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만의 텔레그램 방을 만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제게 질문이 있다던가 제 리서치 및 의견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게시판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신 뒤 언제든지 텔레그램을 통해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내추럴 가스라던가 NGL 그리고 크루드 오일 등 다양한 자원을 수송 운반함으로써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국의 12만 마일의 가장 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앞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유가 환경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고유가 환경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생각보다 더 높게 구축되긴 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촉매제였을 뿐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원유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원유에 있어서 수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유를 필요로 하느냐가 되겠고요. 공급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원유를 생산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적어도 2021년을 보시면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차이는 4밀리언 배럴로 2011년을 기준으로 봐도 가장 높은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때도 이렇게 불균형이 높았을 때 당시 유가는 적어도 $80 이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나중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대부분의 공급을 담당하였고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셔너리 포스와 함께 매우 낮아졌고 저금리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저유가 환경이 지속되었지만 이젠 상황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떨까요? 연준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소비 자체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 경기 침체가 오므로 유가에 대한 수요 또한 떨어지면서 유가는 낮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공급입니다. 수요가 설사 떨어져도 공급이 낮다면은 수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효과가 상쇄되고요. 유가는 계속 고유가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원유 굴착 장치가 가동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2022년 1월달 대비해서 7월달 시주되는 굴착 장치의 숫자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 때 가동되었던 평균 굴착 장치의 숫자는 이렇게 2177개로 지금 1650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량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부족한 공급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 비축률 또한 매우 방출을 많이 하여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고로 7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20여 개의 오펙 국가들은 하루에 64만 8천 배럴만큼의 생산량을 높이기로 했는데요. 결국에는 생산량을 맞추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고조되면서 원유 기업 입장에서는 한때 코로나로 인해서 원유 생산을 중단했던 시설을 다시 재가동시키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산량을 더 줄일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부족한 공급분을 메꾸기 위해 전략 비축률 또한 매우 많이 방출하여 매우 낮은 상태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오일 인벤토리는 매우 낮은 상태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다시 락다운을 감행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를 심지어 낮추고 있는 상태인데 어째서 공급은 이렇게나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규제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족한 투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이 된 만큼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게 이루어졌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으나 잦은 환경 규제와 함께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낮은 공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규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설사 규제를 풀고 개발을 하게끔 한다고 해도 인프라를 짓고 가동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립니다. 수요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고유가 환경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환경 때문에 대부분의 원유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부채 상환 및 배당금 인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주가를 올리고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처럼 말이죠. 누군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공급을 더 많이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바이든이 사우디에 방문을 해서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 별만한 결과는 없었으며 대부분의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미국보다 러시아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기존의 할당량을 이렇게 미스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를 참고해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원유가 올라가면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1970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뒤에 1980년대부터는 적어도 3에서 5년 동안은 고유가가 지속되었고요. 2000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간 뒤에도 적어도 3에서 5년 동안은 계속해서 고유가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고유가 환경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수록 대부분의 업스트림 기업과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높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일반적으로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배당금의 인상 등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 개의 원유 기업들 중 왜 하필 에너지 트랜스퍼를 선택했을까요? 물론 제가 옥시덴탈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서기도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성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원유 쪽에 투자함에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사람들의 소비 수요를 절감시키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원유 기반인 만큼 이로 인해 원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의한 원유 하락은 이렇게 일시적이었고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금방 원유의 가격이 고유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에 있어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강한 보호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에 있는데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계약을 fee 형태로 받다 보니 원유 가격의 변동성에 의해서 수수료가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금과 같이 큰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덜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가 위로 향할 때 그것에 대한 수혜 또한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고유가 환경이 제가 처음에 말한 이유처럼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미드스트림 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유가 환경이 단기적으로만 끝난다면 업스트림 기업들에게만 좋겠죠. 실제로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은 섹터에 있는 엠브리지의 경우는 경기 침체가 온 2008년도에서 2009년대에도 꾸준히 배당금과 어닝 퍼 셰어는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은 고유가 환경과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막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더 이상 러시아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었고 천연가스 대신 리퀴드 내추럴 가스의 수입을 늘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퀴드 내추럴 가스를 수출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트랜스퍼인데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여기 레이크 찰스에서 LNG의 수출 시설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허가도 났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찰스 외에도 이미 에너지 트랜스퍼는 수출할 수 있는 3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휴스턴 터미널과 네덜란드 터미널 그리고 마커스욱 터미널 총 합쳐서 1.1 밀리언 배럴의 NGL을 수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미 8%에 가까운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자 매수의 비율은 경쟁사라던가 S&P 500 대비해서 가장 높고요. 2021년만 해도 체어맨, 이사진, CEO, CFO 모두가 자사주 매입을 크게 진행했고 최근에는 인디펜던트 디렉터 브래넌 리처드 D가 2022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부자 매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트랜스퍼의 밸류에이션을 봐야겠죠.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주식을 비싸게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할지언정 주가가 비싸면은 결국 어떤 시점에서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오늘날 기준으로 4.46의 프라이스 프리 캐시 플로우의 멀티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트랜스퍼가 아주 최소 7.5의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는 27% 정도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컨빅션이 가장 높은 종목인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람에 있어서 장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물려서 장투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투를 하게 되고 꾸준히 대응을 해나가면서 자격에 맞는 수익을 얻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며 잔꾀를 부리지 않고 인내심과 함께 꾸준히 투자를 해나간다면 테슬라와 옥센타와 같이 결국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도 고유가 환경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사실 에너지 트랜스퍼 외에도 웬만한 정규 기업들은 다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